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으로 잘못 불러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 기자회견에서의 세부 발언들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아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양용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등 한인들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올스테이트 보험사도 주택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LA에서 절도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 침입 절도가 증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매물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6월 주택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노동부는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에 완료한 핵 억제 작전 지침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 전력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합동연설회를 열며 보수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5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최근 4연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의 선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지성 전 선수가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양용시 사건과 관련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용시 유가족이 주도한 집회에 참여한 한인들 그리고 LA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분노하면서 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일 오후 타운 내 샤토플레이스에 위치한 월드미션 대학 인근에서는 양용시의 유가족이 주도한 집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부분 한인들로 한인 2세들도 많이 참여했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양용시를 죽음에 이르게 한 LA 경찰국의 주먹구구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국 대처를 규탄했습니다. 양용시의 사건 현장에 담겨있는 영상이 공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치안당국 측은 사건을 저지른 경관을 비롯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양용시를 죽음으로 몰아간 LA 경찰국의 정신병 환자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해 사건을 벌인 경찰관의 처벌, 그리고 정신질환자 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을 향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양용시의 아버지인 양민씨는 집회는 6월 초에도 한번 열렸으며 이번에도 한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러 인포스먼트나 또는 DMH나 아무 얘기도 없고 정보 공개도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는 어탑식도 어탑시도 안 끝났고 리포트도 안 나오고 잘못한 직원들이 있으면 무슨 벌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8초 만에 총 쏴서 사람 죽었는데 뭘 인베스티게이트 할 때 사실이 다 거기 있는데.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한인 2세 남학생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소수인종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점에 화가 나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Basically what to me seems like the wrongful and unjust killing of a Korean man going through a mental health crisis in Koreatown. And I came here because of my conscience and because this too often happens to minorities and people of color in America. And the police are not designed to protect and serve. 한인 2세 여학생은 숨진 양 씨의 이웃으로 오감에 양 씨와 마주치고 심지어는 사건 당시 총성을 비롯한 소리를 들었다며 이후 사건의 자초지정을 알게 되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whereas I didn't see the incident, I took my dog out, and then I heard a bunch of like police sounds and helicopters and things. Went back into my house, looked up to see what was going on, went outside again, and then suddenly the entire street was blocked with like crime scene tape. 한인 2세 여성은 자신 역시 양민 씨처럼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흐느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loved one who has dealt with this type of scenario, so this is my worst fear come true. Anyway, it's like hard for me to even think about and to even be here.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월드미션 컬리지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진행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배웠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 상반기 LA 시내에서 절도 행각이 급증했습니다. 특별히 주택 침입 절도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열린 LA 경찰위원회 모임에서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은 올 상반기 동안 LA 시내에서 절도 행각이 4%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피해 중에 절반은 주택 침입 절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절도범들이 비즈니스 업체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 들어서는 절도범들이 주택 침입 절도로 옮겨가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촌의 주택을 겨냥해 감나가는 귀중품만 순식간에 훔쳐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를 뒤지지 않고 보석과 현금, 고급 시계 등 감나가는 물건만 챙기고 수분 만에 현장을 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와이파이를 교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람 시스템을 모두 해제한 후 범행을 벌이고 있어 집안의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주택 침입 절도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된 곳은 LAPD의 윈셔지서와 램파트, 할리우드지서입니다. 절도 행각은 특히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터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절도 행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명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남가주 주택가 곳곳에서 절도범들이 숨겨놓은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과 가든그로브, 아람브라, 칼라바사스 등지에서 집 앞마당이나 집 근처 숲을 속에 몰래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집주인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집 앞에 몰래 감시 카메라를 숨겨놓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집 근처에 수상한 물체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스코의 연회비 7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맞아도 7년 동안 연회비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인상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그리고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코스트코가 7년 만에 회비를 인상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회비가 8%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코스트코 회원들은 연간 $5에서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코스트코의 기본 골드스타 멤버십의 가격은 연간 $60에서 $65로 인상되고 프리미엄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비용은 $120에서 $130로 인상됩니다. 코스코 연회비는 그동안 이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로 그대로 유지되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들의 가계 예산을 압박하는 가운데 다양한 물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코스코가 인기를 끌었고 코스코의 주식은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코스코의 시장 가치는 약 $1,800억 늘었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는 수수료 인상 소식과 최근 매출 상승 소식이 전해진 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6일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지난 2010년부터 어려운 한인들의 가게 살림을 직접 돕기 위해서
서던 캘리포니아 푸드뱅크와 함께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시작해 매달 2차례씩 약 6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이후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도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더 큰 규모로 실시하는 연례 행사로 변경해 올해 설날에도 500여 명의 한인들에게 푸짐한 식료품을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LA에서 대표적인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A 리저널 푸드뱅크에서는 한인타운 내 푸드뱅크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LA 한인회에 동참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푸드뱅크를 정례화해 매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월달 푸드뱅크 행사는 오는 1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며 물품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됩니다. 배부 품목은 식빵, 감자, 오렌지, 사과, 당근, 양파 등 과일과 야채를 위주로 합니다. 보통 1에서 2파운드 단위로 배부하기 때문에 푸드뱅크를 찾는 분들은 꼭 식료품을 담을 샤핑백이나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이저 보험사 중 하나인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올해 가주 호모너들을 상대로 주택보험료의 34%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만일 가주보험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올스테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35만 명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가주에서 6번째로 큰 주택보험 제공자인 올스테이트가 주택보험료 인상을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새로운 가주 호모너들의 보험 정책을 만들면서 산불 등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들로 인해 기존의 주택보험비를 커버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앞서 가주의 신규 주택 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주택 보험료 인상을 알아보고 있다는 올스테이트 보험 측의 입장은 가주의 산불들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점들 외에도 스테이트팜 측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스테이트팜 측은 2023년 1월 6.9%에 달하는 주택보험 인상과 더불어 올해 3월 20%의 주택보험료 인상을 승인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서스테이너블 보험 전략이라고 불리는 패키지 법안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패키지 법안의 목적은 가주의 보험사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보험회사 올스테이트 측은 만일 34% 인상이 이뤄진다면 가주주택 보험 규정을 다시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스테이트 측의 주택보험 인상안에 소비자 권익단체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회사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해 보험료 인상이 34%나 필요한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주보험국 측은 아직 올스테이트 측의 보험료 인상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번 주 너무 더웠죠. 네, 폭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린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고인데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올해 벌써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차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차에 아이를 방치시킨 엄마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전날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도 2살 배기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CNN은 함께 외출했던 아빠가 잠이 든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놨고 1시간쯤 뒤 엄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름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 probably experience this nationwide every summer. It's very tragic. Nothing could be more than make sure you bring your child or an animal, anything, bring them inside the house immediately when you get home.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지난달에도 폭염 속에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구조가 되는 등 올해 들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의 더위로 지난 한 주에만 미국에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은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t's just always insufferably hot down here. Like, we're always scampering from one air-conditioned building to another. So why I agreed to stand out here and talk to you is beyond me. It's just always horrible. More slightly horrible than before.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전례 없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은 기후 재앙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남가제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와 구름으로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이렇게 흐린 날씨 이어가고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집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7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99도, 66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겠고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93도 예상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포럼 그리고 만찬이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 및 한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열린 행사에는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등등이 한인사회 리더들이 다수 참석해 매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이 미국과 한국 양국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통과운동 범동포 추진위원회의 이창무 위원장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신설될 경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수많은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최초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선출직 그리고 임명직 공직자를 위한 전국적인 조직인 아태 리더십 그룹 AAPI 리드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리더십 재단 주최로 열린 창립대회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온 350여 명의 아태계 지도자들이 연방, 주, 지역정부 소속 선출직과 임명직 조직 결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사회와 명예이사회는 로컬 주 연방을 대표하는 15개 주 출신의 아태계 지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애틀란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한미우호협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라는 빌보드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빌보드는 차량 통행이 잦은 뉴욕과 댈러스, LA, 보스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휴스턴 이 고속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선근 회장은 그동안 미 전역의 5개 대도시에서만 빌보드 광고를 했는데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협찬으로 10개 도시 고속도로에 광고하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 광고를 보는 인원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우협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7월 27일에 맞춰 미국 내 주요 도로에 이렇게 빌보드 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뇌졸중을 앓았던 70대 한인이 집을 나간 이후 보름 넘게 실종 상태여서 가디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디나 지역 웨스턴 애비뉴와 147가 인근에 거주하던 77살의 진영주 씨가 지난 25일 오후 2시경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것입니다. 경찰은 진 씨가 5피트 6인치 키에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밀짚 모자와 붉은색 조끼,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전에는 가족에게는 310-217-9654
310-217-9654번 그리고 가디나 경찰은 310-217-9654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 남성이 사망한 아내를 집에 남겨둔 채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크라멘토 소방국 대원들이 주택 내 화장실 욕조에 숨져있는 안젤리카 브라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4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현재 아이들은 생부인 한인 카메론 리 씨와 함께 행방불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라진 이 씨는 2023년형 혼다 패스포드 SUV를 몰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시인협회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가든스윗 호텔에서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며 2024 여름 문학축제를 개최합니다. 회원과 문의는 물론 시를 사랑하고 문학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37주년을 기념하는 초청 강사는 시인 김선태 목포대학 교수로 서정시의 동일화 원리와 변화의 주제 강연을 진행합니다. 매달 시인교실을 개설하고 주음 강의를 실시하는 재미시인협회는 문인들은 물론이고 문학을 사랑하는 한인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한인 예술가 단체 교포라는 이 예술가 단체가 오는 3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스페이스 801 사우스 버먼 애비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토론회를 갖습니다. 책이죠? 네. 마리안 박과 샌디오 교수가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6년 베스트북 탑 10에 선정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페미니즘, 가부장제, 폭력, 소외, 보살핌의 윤리 등의 주제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그해 수상한 바 있고 한국 문학 입지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륙하는 보잉 여객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또 이곳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국제공항. 이륙을 위해 가속에 들어간 비행기 아랫부분에 심상치 않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해당 비행기는 아메리카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로 탑승객과 승무원 180여 명을 태우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전 여객기 타이어가 터지면서 화재로 이어진 건데요. 다행히 비상 상황임을 제때 파악한 조종사가 서둘러 비행기를 멈춰 세웠고 공항 응급대응팀이 바로 현장에 도착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항공기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이딴 안전사고에 승객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호수입니다. 배를 타고 물놀이 중인 사람들 사이로 모터보트 한 대가 빙빙 원을 그리며 위협적으로 물살을 가릅니다. 그런데 보트 안을 자세히 보니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 또한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 순간 수상스키 한 대가 빠르게 보트 쪽으로 다가오더니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소년이 폴짝 몸을 날려 보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조종대를 잡고 통제 불능이었던 보트를 안전하게 멈춰 세웁니다. 이 보트는 수상 레저를 가르치는 강사일 것이었는데 실수로 모터 가속 장치를 건드리면서 강사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보트는 제멋대로 날뛰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호수 근처에 살던 17살 소년이 이웃의 제트스키를 빌려 타고 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정리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용기 있는 소년의 행동에 주민과 누리꾼들은 영웅이 따로 없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으로 두 쌍의 꼬리가시가 특징인 스테고사우루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된 화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스라고 이름 붙은 이 화석은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굴돼 다음 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는데요. 무려 1억 6,100만 년이 된 공룡 화석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부터 보존 상태까지 아주 완벽에 가까워서 지금껏 경매에 나온 공룡 화석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상 판매 가격도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선 이러한 공룡 표본을 경매에 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후대에 물려줘야 할 화석이 개인 수집가에게 돌아갈 경우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이 사들일 수 없을 만큼 공룡 화석값이 오르면 앞으로 정밀한 화석 연구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저희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사퇴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바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여론조사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현재 59.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반이 훨씬 넘죠. 대통령 후보 사퇴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15.7%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퇴하든 말든 나는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것도 현재 24.5%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선 11월 대선 후보 간의 경쟁,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의견, 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으로 잘못 불렀습니다. 물론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나이 탓으로 인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자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시간 동안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지난 TV 토론 때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대선 완주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특히 외교안보 관련 질문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전문성을 보여줬지만 말실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부통령 이름을 해리스가 아닌 대선 경쟁 상대인 트럼프라고 잘못 부른 겁니다. 2시간 전 나토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장내가 술렁이자 곧바로 발언을 정정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President Putin. You'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나토 정상들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말실수를 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령 논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요구 사태를 해소하길 기대했던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중계된 59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확고한 완주 의지를 밝히고 비교적 능숙하게 외교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내놨지만 첫 TV 토론 이후 깊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대선 패배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의 지지대열 이탈에 이어서 바이든 대선 캠프 내에서도 바이든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바이든 대선 캠프가 바이든 대통령 사퇴 시 1순위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번 사퇴설의 중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 측과 후보직 사퇴 요구 당내 인사들 간의 인식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민주당이 전체 의원 의견 수렴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대선 후보 확정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내홍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인 퍼포먼스 TV 토론 이후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자 공개 유세, 무편집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내 고령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목표였습니다. 실제 회견 이후 당에서도 안 됐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어제 퍼포먼스에 만족하면서 안 됐다라고 CNN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추가로 사퇴 요구는 더 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망합니다. TV토론이 한 번의 실수였다는 바이든 대통령 해명과 달리 TV토론 이후 대선 승리의 길이 더 멀어졌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 대선 직전에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 3명 중 2명꼴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 대결 시 여전히 팽팽한 박빙세입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2,4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67%는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62%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사퇴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답변도 전체 응답의 85%에 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60%가 너무 늙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명료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4%가 정신이 또렷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잘했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을 불식하려고 개최한 어제 기자회견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들과 우군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평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수긍해야 할 정도로 못하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그의 인지력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부른 것, 이를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롱했습니다. 이런 실수 부분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올리면서 조 잘했어 라고 적은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말하려다가 나의 군 통수권자라고 한 것도 돌렸습니다. 합참 의장은 군 최고위직으로 찰스 큐 브라운이 맡고 있고 군 통수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기자회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트럼프 캠프의 믿음을 확인시켜줬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한 트럼프 고문은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의 최악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며 바이든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격거리를 충분히 제공했고 민주당 내 반란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미국 권위지인 뉴욕타임즈의 논설위원실이 다음 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논설위원실은 오늘 아침 검은색 바탕의 흰 글씨로 홈페이지의 오피니언 섹션에 올린 논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행이 위험하고 나라보다 자신을 중시하며 법을 혐오하는 인물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논설은 한때 위대했던 공화당은 지금 이 나라 긴 역사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그 누구보다 명백히 대통령직에 부적합한 사람의 이익에 봉사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가치관과 기질, 생각, 언어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많은 것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설은 이번 선거에 걸린 것은 정책상의 이견보다 근본적인 것이며 미국 대통령과 최고 사령관에게 어떠한 자질이 가장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대통령직의 책무들에 걸맞지 않은 인격을 보여줬다며 트럼프는 헌법과 법치, 미국 국민들에 대한 존중심이 전적으로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둔화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달리 도매 물가는 전문가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가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어제 가득했는데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던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4월 대비 깜짝 하락했던 직전 지표에서 반등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5월 전문가 예상 밖으로 크게 하락해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해진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짐을 드러낸 최근 데이터와는 상반됩니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신호라며 올 초에도 물가 상승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바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동안 값이 싼 식료품이 더 많이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 같은 주요 9개국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가격대별로 분석한 전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소개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가격대 최상위 25%와 최하위 25%인 식료품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누적 물가 상승률을 살핀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브랜드 식료품 가격이 고가 브랜드에 비해서 1.3에서 1.9배나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은 저가 식료품 가격이 30% 올랐지만 고가 브랜드 가격은 22% 상승해서 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영국은 저가와 고가 식료품 사이의 물가 상승률 차가 6%포인트 차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작았고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14%에 달했으며 저가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약 90% 더 높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값싼 물건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소위 치플레이션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결혼식이 있죠. 결혼식을 사흘 동안 하는데요. 사흘 동안 쏟아붓는 비용이 4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 유명 인사 1,200명 이상이 초대된 이 초대형 결혼식 인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환한 표정으로 축하 인파에 둘러싸여 예식장으로 입장합니다. 결혼식 주인공은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의 막내 아들 아난투와 제약회사 재벌가 출신 라디카 메르찬트입니다. Radhika has been, for the last 7 years, it feels like I met Radhika yesterday. But every day I fall more and more in love. And Anand, I'm so blessed to be a witness to your beautiful life. 예식은 힌두교 전통에 기반해 진행되는데 피로연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속속 도착하는 하객들, 암바니 가문은 전 세계 유명 인사 1,200여 명을 전세기로 데려와 리무진까지 제공했습니다. 피로연 비용까지 합쳐 모두 4,500억 원짜리 결혼식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It's their wealth, but it is beyond ridiculous what they're doing. Like, yeah, you have wealth, but there's no need to show off that much.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현지 공항에서 포착됐는데 신랑 아버지인 안바니 회장과 통신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석유화학 사업으로 기업을 일군 안바니 회장의 재산은 1,200억 달러, 약 166조 원으로 세계 12위 부자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요새 다저스 좀 불안하죠? 어제 필라델피아에게 1대5로 패하면서 최근 4연패입니다. 2위 샌드워거의 격차는 좀 줄었어요. 줄어도 7경기 차입니다. 네, 많이 벌려놓긴 벌려놨죠. 오늘부터 이제 또 최약팀 디트로이트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디트로이트와의 주말 3연전에서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너무 다저스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4연패 마치 오타니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주말 LA 다저스는 디트로이트와 주말 3연전을 원정 경기로 갔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시애틀과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갔고요.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역시 홈에서 애틀란타와 주말 경기를 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영웅 박지성이 축구협회의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성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사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 박지성이 최근 불거진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변한 게 없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국 축구는 상당히 많이 변했고 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5개월이 넘는 동안 난맥상을 거듭한 끝에 선임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무엇보다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지성은 서울의 한 문화행사에 참석했는데 작심이라도 한 듯 정몽규 회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협회 회장을 내려와야 된다,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외부의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영표 KBS 해설위원과 전력강화위원 박주호에 이어 한일 월드컵의 영웅 박지성까지 대한축구협회의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축구계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자, 이제 파리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북한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KBS입니다.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던 2018년 아시안게임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일국 체육상. 스포츠 관련 남북 회담이나 교류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북한 체육계를 대표하는 김일국 체육상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북한의 8년 만에 올림픽 복귀가 이목을 끄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김일국을 IOC 위원으로 만들려는 노림수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봄,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절성 습진은 피부에 붉은 반점, 아주 가렵고 진물과 딱지도 있으며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침과 한약을 잘 짓기로 소문난 중국 남해금 한의원 원장님은 임상 51년이란 세월에 수많은 습진, 건선, 아토피성 피부병, 노인성 피부병을 완치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병의 근본을 다스리는 중국 남해금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좋은 약재의 약효 성분을 그대로 살리는 한약의 명가 중국 남해금 한의원. LA 팔가와 코로나도에 있는 남해금 한의원 213-500-7733 213-500-7733번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새로운 패션 1번지 노블레스 뷰티크 시티센터 2층에 그랜드 오픈. 드레스 코드, TPO, 남녀 브랜드 골프 의류 고민 끝. 트렌디한 영 컨템포러리부터 하이엔드까지 도매가 쇼핑 뷰티샵. 청담동 멜로즈 로벌슨 선셋 트렌드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전 품목 20% 파격 세일합니다. 시티센터 2층 207호. 당신의 패션 파트너 노블레스 뷰티크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213-645-0440 645-0440.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24시간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뉴스 전문 사이트로 재탄생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가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자 연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본부 10명의 기자가 업데이트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셔서 빠른 뉴스를 받아보시고 동시에 푸짐한 상품들이 마련된 이벤트에도 자동 참여해보세요. 2024년 12월 20일까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여 뉴스레터 무료 구독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융자나라 협찬으로 매월 20일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는 월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마사지 체어, 공기 정화기 등을 드리는 12월 20일 연말 이벤트에 자동 응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새로운 뉴스 웹사이트 이벤트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